안녕하십니까. JK와 위기관리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의 박재갑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부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중에서 시부모의 부양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 연장으로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는 2018년 745만 명에서 2030년에는 1297만 명으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핵가족화와 늦은 결혼,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성년기 자녀의 독립지체는 중년부부의 가족관계에서 지난 1년 동안 성인 자녀 부양이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은 27%포인트. 부양 때문에 가계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비율은 32%포인트였으며 또한 노부모 부양인 경우는 9.7%포인트와 25%포인트였으며 가족 간의 갈등도 32.9%포인트와 16%포인트로 분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중년 세대인 50세에서 69세까지의 샌드위치 세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소득 부족 24.6%포인트, 자녀 부양 22.5%포인트, 부모 부양 7.6%포인트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의 40.0%포인트는 소득 부족과 29.7%포인트는 가족 부양으로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중년부부의 가족관계에서 가족의 이중 부양 부담은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중년부부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사회화된 지 오래되었고 자녀가 성년기에 접어들면 자녀는 취업의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부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양의 형태는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그리고 신체 및 도구 서비스인 서비스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양이란 피부양자에게 금전이나 물질 등을 부양자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는 노인 계층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양 형태입니다. 정서적인 부양은 가족 구성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등 심리 정서적인 면의 욕구 충족과 안정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양으로서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모와의 연락 빈도가 주 1회 연락을 하는 경우가 23.3%포인트로 가장 많았으며 4.5%포인트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비스 부양은 가정생활에 필요로 하는 청소, 심부름, 간병과 돌봄, 외출 시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36.4%포인트, 정신적 스트레스 26.3%포인트, 신체적 고단함 18.4%포인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 부양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서
국민군장 목련장을 받은 충북 정평군에 살고 있는 박경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1978년 결혼 후 40년간 줄곧 91세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1987년 시어머니가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병 수발을 도맡아 하였으며 시어머니는 위와 식도를 절제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며느리가 묽게 죽을 써서 하루에 6 내지 7차례 식시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품발을 주무르고 온 몸을 닦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의 병이 5년 만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다 내 가족이다. 시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서 힘든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의 미래이고 나한테도 닥쳐올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MBC 뉴스 자료입니다. 32살 K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결혼해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 후 석 달 뒤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K씨는 성격과 가정 문화의 차이까지 겹쳐서 시댁 식구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답니다. K씨는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K씨는 친정으로 가 얼마간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남편의 겁으로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K씨는 결혼 7개월 만에 1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남편도 거꾸로 위자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법 가사 3부는 시댁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하지 않는 아내보다 각 결혼한 새 색시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심적 부담을 헤아리지 않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야기는 아내와 남편 모두 친정과 시댁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세하는 시부모와 순종하는 며느리라는 정근대적인 공식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카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 카페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형제지간의 냉전의 핵심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용돈 등 부양 문제와 부모의 재산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한 부모의 입장은 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의 경우에는 자식의 눈치를 보다 못해 노골적으로 자식에게 요구하는 입장이 되면 소위 고부간의 마찰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여러 명인 많은 경우에는 형제 간의 갈등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 의하면 노인의 65.3%포인트가 노후 준비 없는 항혼을 맞이하게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적인 생활 환경은 자녀들의 생활을 더 벅차게 만들면서 가족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노인이 되면서 버려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 둘째는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나친 젊음에 대한 향수입니다. 특히 최소한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가정에서 구박받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종류에도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꼭 있어야 할 노인,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노인,
세 번째 유행은 차라리 없는 게 도와주는 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급적 가정에서 꼭 필요한 논이 되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여 가정에서의 할 일을 찾아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식이 어려서 예쁜 짓을 할 때 이미 평생 효도를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절한 감정 표현이나 가정기지 않는 언행, 분수에 맞는 생활 자세, 적당한 자녀 집 방문 등을 통하여 자녀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대책의 책임 주체는 50.8%포인트가 노인 자신에게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을 걱정하고 귀여운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인의 진행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주위를 밝게 하는 촛불과 같이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은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자식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보험에 들어온 양 자식에게 부모 부양을 못한다고 큰 소리치고 마찰을 일으키는 씨부모나 장인 장모는 정말 어리석은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처신은 아들과 며느리 또한 딸과 사이 간의 부부 싸움을 자초하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며느리를 대할 때는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고 대하여야 하며 아들이 편하고 잘 살게 되면 고부간의 잡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들과 딸의 행복을 위한 부모 입장에서의 처신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JK와 위기관리 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에 같이 동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